오늘 자리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충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역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분들과 도지사, 시장님들도 참석해 주셨는데도 행사의 취지상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충남의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방향과 충남의 K방산산업 비전, 충남 연안 해양관광 실현을 주제로 참석하신 분들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충남 발전을 위해 지역과 주민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제안을 듣고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충남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잘 계셨어요? 네. 눈 오는데 길 막히지 않았습니까? 네. 일찍 왔어요. 원래 그 눈 내리고 나면은 그날 지방자치단체장들 욕 먹는 날인데 우리 김태흠 지사님은 어디? 좀 욕 좀 덜 먹으셨어요? 많이 알았어요.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눈 내리면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요걸 조금은 덜 먹은 편인데 하여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눈을 치고 나면 저쪽에 눈이 내려가 도로 쌓여 있어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제설행정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저 다 계시네. 제가 너무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태흠 지사님도 인사 한번 그냥 발언은 생략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죠. 네, 김태흠 지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오신 분들 다. 여기 앞으로 오세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지역 구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 얼굴 다 아시죠? 5분 오신 모양이군요. 네. 네. 우리 여기 강원식 우리 비서실장도 어디 왔다는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온다고 써놔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충남으로 오면서 또 생각해 본 것이 충남이 대한민국 국토의 딱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한 중간쯤 또는 중간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중앙, 센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은 다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몰려 있어요. 한때 이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띌 때도 있었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한 곳에다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이제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방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되게 좀 미안하니까 좀 도와주자, 이제 배려해주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또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뭐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 충남 지역의 성장 발전 전략에 관한 각 부처들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을 텐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유롭게 지역의 성장 발전에 관한 의견들 또 듣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 방송도 보시고 그래서 야, 제가 내 개인 민원 얘기하면 미운털 박힌다. 이런 정도는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통의 과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의제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돼요. 자잘하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죠. 뭐 수도권이야 너무 지나쳐서 문제이긴 한데 지방도 보면 이렇게 조금 쪼개져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극 3특 체제라고 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대구 경북 또 부울경 광주 전남 중부권 즉 충청권이죠. 이렇게 5극 체제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합쳐서 5극 3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을 보면 이제 세종, 대전, 충남,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그냥 연합 정도, 그냥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거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이 되죠. 특히 뭐 그 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합니다. 전 그런 점들에서 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대전 충남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하고 충북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또 걱정들이 있는데 충청권 행정연합 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 통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통합은 지금 얘기는 많았는데 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부울경 많은 잘 안 돼요. 뭐 잘 될 듯도 안 되고 될 듯도 안 되고 그러는데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는 첫눈을 서설이라고 부르는데 서설이 내린 다음 날 뭐 길도 안 막히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충청남도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 발전 전략이냐, 우리 지역 사회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차세대 첨단 산업 메카로의 제도약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입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 장소인 이곳 담원 실학관은 정말 충남의 미래를 논하기에 참 뜻깊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담원이라는 홀을 사용한 우리 홍대영 선생님은 동양 최초로 지구 자전서를 주장하여 조선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불리면서 당대 혁신의 상징 아이콘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충남 차세대 첨단 산업 메카로 제도약 역시 제 생각에 그 혁신 정신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은 기존 제조 방식을 뛰어넘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의 길을 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 길의 출발점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의 중심 충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단순히 국토의 중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종의 축소판 같은 곳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동일한 성장 방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물류, 교통의 중심지, 센터로서 전국 산업망을 잇는 이곳의 혁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최근 맥박이 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보니까 21년도에 5.7%였던 지역경제 성장률이 23년에는 불과 0.5%였습니다. 설비 투자, 수출 등도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후발국의 기술 추격, 통상 환경 변화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충남 경제에도 경고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과 좌절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저는 첨단 산업의 혁신이고 그 혁신 지점이 바로 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입니다. 충남이 과연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충남과 함께 도약의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충남이 첨단 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축, 3대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충남의 대표 산업인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모빌리티를 세계 초격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남 산업 전반을 AI 기반의 제조 혁신, 매니팩처링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맥스로 전환하고, 셋째,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충남의 첨단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압도적 1위의 초격차를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저전력 OLED 등 핵심 기술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탑재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30년까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지원, 양상 등으로 이어지는 기업 지원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차세대 반도체가 충남의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가속기, 통신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의 신뢰성 검증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27년까지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기술 향상 지원을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할 산업은 모빌리티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과 AI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대전환기 속에서 AI 모빌리티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33년까지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복합단지, 설계, 개발, 실증, 양산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맥스 AI 제조 혁신입니다. AI를 접목한 제조 공정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1000여 개의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 중인 맥스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제조기업과 AI 기업 간 협력과 AX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에는 우수한 제조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약 90여 개의 기관이 맥스 얼라이언스에 동참하여 제조업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천안에 AX 실증 산단을 구축하여 입주 기업들이 실제 현상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맥스가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충남의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모이고 산업이 자랄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맞물려야 합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충남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첨단 산업 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성장의 핵심은 기업과 산업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이 더 강하게 뛰고 대한민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산업통상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께서 첨단 방위 산업이 이끄는 K방산 주역 충남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 장관님 발언하시기 전에 여기 시장님도 오신 분들 계시다면서요? 누가? 아산 시장님. 아산 시장 여기서 한번 하세요. 한 분? 다른 분은 안 계세요? 권한대행은 앉아 계세요. 네. 이게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직접 뽑은 직접 대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진행하시죠. 네, 국방장관 안규백입니다. 방위산업의 메카 충청남도, 그리고 이곳은 천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발전된 충남의 핵심 도시입니다. 이는 곧 충남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로봇과 무인과 같은 첨단 무인체제 구성품을 즉시 생산하고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충남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충남이 가진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이 방위산업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남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충남과 충남 인근 지역에는 다양한 군 관련 기관과 국방 연구 개발 시설, 그리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충남이 첨단 방위산업을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미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기획하는 육해공군본부가 자리하고 있고, 방산 분야의 산학현 협력을 주도하는 국방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충남이 방위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서 수도권 주요 방위산업업체 연구센터도 지리적으로 아주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충남의 방위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아울러 충남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로봇 등 폭넓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국방 분야의 연계성을 매우 높게 하고 있고 국방 기술과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따라서 충남은 미래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은 이러한 지역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 방위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와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도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연구센터 사업은 2031년까지 약 2,200억 원을 투자해서 국방 로봇 관련 시험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충남의 탄탄한 대조산업을 토대로 해서 로봇을 제작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의 첨단 산업들이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미래 방위사업을 선도할 지역이 바로 충남인 것입니다. 아울러 1,60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첨단 국방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남은 방위산업이 서로 연계되고 확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기적 성장체의 천혜적인 요건을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충남은 국방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방산 대기업과 협력하여 MOU를 체결함으로써 충남 내 방산 중소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충남의 로봇 산업은 K방산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한 발음 더 나가서 충남의 로봇 분야를 넘어서 전반적인 무인체계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나아가 첨단 방위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부터 약 3,300억 원을 투자해서 충남 태안에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용 대형 무인기를 전문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군을 막론하고 무인기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인기 실증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가 충남에 들어선다면 충남은 우리나라 무인기 산업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군용 무인기뿐만 아니라 미래 교통 중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간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개발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남이 군과 민간이 아우르는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충남의 특화 산업인 로봇 산업과 연계하면 정밀센터와 같은 핵심 부품 공급망을 공유할 수 있어 기존 산업들과의 강력한 실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태안군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의 로봇 산업을 기반으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도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지금까지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된다면 이번 공모사업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로봇 중심의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미래기술연구센터와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충남의 로봇 산업 발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으로 될 것입니다. 충남은 앞으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먼저 1단계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충남이 국방 로봇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고, 이어 2단계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통해서 무인기 산업까지 함께 도약시키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첨단 무인체계의 국가적 중심지로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융합해서 민간 첨단 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은 군사 분야를 넘어서 미래 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충정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와 국방에 이어지는 국가 첨단 발전 산업 벨트를 반드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 내용에 더해서 국방부도 이 국가 첨단 산업 벨트 구축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충남이 그동안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노력과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충남이 대한민국 방산 메카로 우뚝 서는데 모든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을 첨단 방위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방산 메카로 만들겠다는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충남 연안의 가치를 높이는 해양 관광 실현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보입니다. 충남 연안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해양 관광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관광의 현황과 트렌드입니다. 세계 해양관광 시장은 글로벌 GDP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연평균 12%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관광은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직접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총 지출액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 해양관광의 잠재력입니다. 충남은 2,600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배후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을 찾은 해양관광객 중 54%가 수도권에서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매력있는 지역 해양관광 자원으로 1242km에 이르는 해안선과 함께 낚시, 해수욕장, 갯벌 등이 있습니다. 충남은 서해안 최대의 낚시어선 이용 지역이며 대천 해수욕장은 관광객이 다른 어떤 해수욕장보다도 길게 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충남에서 마을 단위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체험형 콘텐츠를 더하여 치유, 휴양, 생태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찾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충남에서 해양 레저와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령 원산도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2029년까지 조성하고 303억 원을 투입해서 태안에 조성한 해양치유센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다음 달에 정식 개관합니다. 어촌마을 단위 관광 인프라도 연안의 우리 6개 시군에 52개소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로 태안 대하도항 1호에는 어촌 유들 300사업을 통해서 어촌 폐교가 이쁜 마을 펜션으로 탈바꿈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관광입니다. 이번 주에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공원에 생태체험 인프라를 조성해서 지역발전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에는 방문자 센터를 26년 말까지 개관하고 서천군과 민간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260억 원을 투입하여 블루카본 식물원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양 정화 활동이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양 레저를 확산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부처 협업을 통해서 역량을 집중하여 바다와 섬 지역을 찾게 하는 해양 레저 마케팅을 강화하고 국제 크루즈를 유치해서 연안 지역에 대한 외국인 관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놀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결합된 체류형 해양관광 도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해양레저관광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드넓은 갯벌, 아름다운 노을, 풍요로운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가진 충남의 바다를 통해 연안의 가치를 높이는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체험형 해양관광을 꽃피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해양 레저, 치유, 휴양, 생태 관광 통해서 충남 연안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해양수산부 차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 차관님들의 말씀처럼 충남이 첨단 산업의 메카, K방산의 주역이 되고 충남 연안이 해양 관광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경험과 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 제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부에서는 장 차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방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26년 로봇 중심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26년에 공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한 5군데 정도로 공모를 하는데. 근데 이 클러스터하고 지금 발표하신 이 충남 방위산업 중심지 육성 문제는 직접 관계된 건가요? 아니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방산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위산업이 현재 상태로 대형 무기 체계는 주로 경남 쪽에 많죠. 경남 창원 뭐 쪽에 많이 있는데 예. 여기는 무인기 뭐 이런 것 중심으로 무인기 예. 여기 공모 예정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구소가 또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예정보다 8분이 더 진척이 돼서 더 진압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언하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건 좀 잘 지켜주세요. 우리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대화 토론이 부족한 사회예요. 사실은 입장이 다른 게 적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의견이 다르면 적대화되는 그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뭐 의견 다를 수 있죠. 쌍둥이도 태어나서 보면 다 생각하는 거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듣고 또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능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서 일단 의례적인 얘기는 좀 생략하고 요약해서 핵심적인 요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어떤 지명되신 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제 요 다음에 또 저희가 요 얘기를 끝내면 자유로운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 30분 가량은 가능하면 이 발표한 이 주제 지역 발전 방향 뭐 이런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의견 주실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맨 앞자리에 계시는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사시는 곳 성함까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업과 관광, 천혜의 청정 해양 환경도시 태안에서 오늘 꼭 대통령을 만나 우리 지역의 가장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예. 앉을까요? 아니 그런 서설이 너무 길다. 예. 국방 관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지방 분권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태안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마지막 지금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 원래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지군에 군사 비행장을 건설한다고 지금 국방 아까 장관님께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작년입니다. 5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2차례 했고요. 통해서 의견보다는 일방적인 통보 형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이 상태에 오게 된 겁니다. 너무나 이 사업이 국방과 안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유치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은 최소한 듣고서 실행해야 되지 않나. 너무나 빠르게 주민 설명에 하루 만에 MOU를 체결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아마 예산이 설계비가 17.7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은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국방부 장관님 태안군의 의견 듣는다고 하셨죠? 반드시 좀 들어주시고요. 주민 의견 한번 꼭 좀 들어보시고, 비행장이 들어서는데 무시하고 그냥 지실 겁니까? 주민들 의견 한번 말씀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방사청장님, 우리 도지사님, 저기 김태형 도지사님도 당사자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방사청장이 계신데 우리 태안군 의견, 주민 의견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민 의견 좀 꼭 들어줍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밥도 못 먹고 지금 잠 한숨 못 자고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 좀 해답을 쭉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진행하세요. 바로 또 의견 바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 뒤로 가겠습니다. 흰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저기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년간 이 업종에서 이 회사 일하면서 불합리하게 느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회사에서 있다 보면 중국에서 LCD 기술을 따라잡고 OLED 기술 따라잡으면서 저희 사업 역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방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이 지방에 있는 지방에 사업처가 있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이곳에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방에 와서 자리 잡고 살면은 좀 수도권보다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역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에 비해서 질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지역에 살면서 어떤 서비스가 수도권보다 낫구나, 여기가 살만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의견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충남 아산에서 그 AI 데이터 센터 추진을 하고 있는 메타인프라의 손태형 대표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속해 있는 그 아산 지역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또 그 등 많은 제조 기업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 AI를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벌써 40만 명이라는 인구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지방에서는 굉장히 선도 사례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조업도 AI 도입이나 거기에 따른 지원이 없다면 이러한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대통령 정책 중에 그 AI 고속도로, 즉 우리나라 전 지역의 데이터 센터 등 주요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다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 대기업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정작 저희 민간 그 기업에서는 지방 수요가 없어 기업들이 참여에 주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설계에만 2년을 공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에너지 최적화도 이룩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메리트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수요가 더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그 GPU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그 지역 분산 배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저기 제목에 써져 있는 것처럼 강한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GPU가 많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저희가 속해 있는 아산시처럼 향후 제조 AI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잘 설계될 수 있는 곳에 협력을 했을 때 지역이 활용할 수 있게 GPU 배정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인 충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범정부 AI 공동기반 사업은 GPU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센터 임차에 적극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갈까요? 비행장 설치와 관련돼서는 국방부에서 의견을 좀 잘 청취해 보시고요. 네, 부당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AI 고속도로, 지금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손정희 회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AI 관련된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그 손정희 회장 말씀이 제가 평소에 AI 기본사회,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모두가 부담 없이 또는 아주 큰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인공지능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는 사람도 노는 시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놀더라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놀게,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국민들 속에서 키워놔야 이게 이제 저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고 또 미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마치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거. 자동차 운전을 못하면 이거 요새 좀 힘들잖아요. 뭐든지 할 수가 없고, 또는 더하기 빼기 산수를 배우는 거. 이 기본적 산수를 안 배워놓으면 참 사회생활 어렵지 않습니까? 또는 아주 초보적인 한글을 깨치는 것, 이런 거에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초인공지능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고전 단계로 인공지능, 요즘 선생님 보조자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 기능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역량이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숙달이 안 되면 사람 자체가 매우 피곤할 수 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인공지능을 익숙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복잡하게 다 알 필요 없어요. 만들어진 자동차 잘 운전하면 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정부도 국민들의 인공지능 접근 기회, 또 인공지능 이런 혜택 이런 게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싸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력할 겁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GPU를 좀 지역에 좀 배정을 좀 많이 해줘라 이런 취지이신데요. 이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은 정부 공공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5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거고, 어디 갔어 이거? AI 수석적 브리핑 때문에 못 왔어요. 못 데려왔어요. 이건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가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GPU를 우리가 26만 장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정부 몫이 5만 장이고 나머지는 사실 개별 기업들이 그 GPU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우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워낙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5만 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간 기업의 몫이라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서 사용 기회는 많이 확보해서 꼭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 연구기관들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GPU가 천안에 있느냐, 군산에 있느냐는 사실은 그 지리적인 문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접근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세부적인 거 제가 충분하지 않을 텐데 그런 전문 기관이나 저의 GPT, 저의 챗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연락하면 연락됩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여성분들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앞쪽에 계시는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저 앞을 보면서 왼쪽을 지명하시는 새로운 스킬입니다. 아니, 새로운 스킬을 빨리 하고 있어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시절, 당대표 후보 시절 함께했던 그 시간도 행복했는데 대통령을 뵈니 우리 충남 도민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우리 220만 도민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우리 서부권 산업벨트에 SMS 소규모 원전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었던 거였었는데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2036년까지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폐기가 된다고 한다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폐광 지역에 준비하는 대체 산업 육성과 고용 승계 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충남이 중앙이라고 센터라고 하셨는데 이익 불균형에서도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여기서 쓰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만도 억울하고 분한데 지금은 새만금에서 만든 전기를 경기도 평택과 용인으로 보내는 통로가 충남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원시설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피해 지역으로 의무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안건을 드리고요. 충남 지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우선권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규제 프리존 등을 보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충청 서부권의 원전 도입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몰래 누가 원전을 만드는가 봐요. 네.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석탄 발전소 폐기에 따른 대책은 뭐 정부로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이번 정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길게 보면은 송전 비용이 전기 요금에 반영될 수 있게 지금 그걸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가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 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전기가 생산되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 그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유익할 테고, 정부도 그 외에 이제 전기 요금 혜택뿐만이 아니라 뭐 세제나 규제 등등에서 좀 본인 말씀대로 좀 세게 좀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저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카메라 옆에 있는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대변인 오른쪽을 잘 못 봐요. 아까도 보니까 중간을 보면서 이쪽을 지명하라고. 네, 오른쪽 확 돌려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서산 대사랑의 대동호에 근무하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국제 크루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중심부의 자리 잡은 교통부의 요충지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충남도의 국제사회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관문은 서산시 대사랑 국제터미널 뿐입니다. 서산 대사랑은 2016년 국비 예산으로 국제연안터미널 준공되었지만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당시 추진 중했던 여객 사업은 한중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되면서 터미널은 무려 8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유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터미널 유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시와 해양수산부의 끊임없이 노력 끝에 지난 24년 5월 충남 역사상 최초로 국제 크루즈가 대사랑에 방했습니다. 이로써 충남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첫 입국 사례가 만들어졌으며 대사랑은 충남 도민들에게 세계로 향하는 길이 실제로 열렸음을 보여주는 관문이자 국제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공간이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 대사랑이 충남 도민들의 염원처럼 국제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승객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CRQ, 세관, 출입국, 검역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국제 크루즈 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항만에서 기본적인 갖춰야 할 입국 부스와 보안 검색 또 엑스레이 장비 등이 부족하여 국제 여객터미널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존경인 대통령님, 지금까지 지자체 노력으로 대한민국 7대 기항지로 선정되었으며 어렵게 길을 열어봤지만 다른 6대 기항지에 비해 턱없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로 기항지로서 기능을 오롯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산 대사랑이 서해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중국과 해상 교류 확대와 한중 국제 여객선 취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현재 침체기인 대산 서구약 단련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산업 전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 대사랑은 도민들에게 관광산업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오랜 염원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진다면 대사랑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제 관문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을 나갈 것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와 함께 이 길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뜨거운 지원을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하는 분이세요? 예? 뭐 하는 분이세요? 예, 선박 대리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박 대리점? 그 서산 대사랑이 외국 크루즈선들이 갑자기 들어올 때 검색 또는 뭐 이런 인력들이 세관 인력들이 부족해서 줄을 쭉 서서 지체가 되는 모양인데 아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일상적으로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가끔 한 채 와가지고 확 몰려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좀 현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력 시설 장비를 다 늘려면 평소에는 팽팽 놀게 되잖아요. 좀 더 추진 노력을 해주셔야. 그러게요. 이게 뭐 그렇죠. 그게 있으면 또 지연되면 안 오고 또 악화될 수 있는데 이제 하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대통령님, 그건 저희 해수부에서 지역하고 해서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올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들을 그 관계기관하고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서 해주는데 여기는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주는 아무래도 어려운 상주는 일단 안 되고 시설, 장비 이런 것들로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 오른쪽으로 가서 그렇지.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저기 남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우편향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충남 홍성에서 온 최용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서 그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제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의 변전소는 이제 포화 지역이라서 개통이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모든 선로가 이제 선 접속 후 제어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 방식에서는 10kW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그만한 걸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하는 비용이나 솔라시도처럼 큰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발전소들의 전기 부분이나 신재생 발전기 감시 제어 시스템과 출력 제어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출력 그 선로의 개통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치와 동일한 비용을 작은 발전소와 큰 발전소가 같은 금액으로 부과를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작은 발전소들은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는 발전소의 사업을 구상할 수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발전소의 두 번째 문제는 2016년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개통은 무조건적으로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산자부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 2월 달에 이 개정안이 발표가 나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무제한 연계를 해주기로 한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 취지는 이제 포화 지역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포화 지역에서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이 사업자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쪽으로 가서 소규모 발전소들은 아예 그 기회를 잃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같은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햇빛연금을 50만 원, 100만 원 받아서 자식분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를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옆집에 계시는 분들도 그분의 사례를 보고 자기가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개통이 포화가 돼서 큰 부담이 옆집보다 큰 비용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게 불평등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설비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접속 보장 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통 포화 지역의 출력 제어 장치를 이제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지 충남 지역의 전기 개통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자비를 들여서 그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됐을 때에는 아예 지금은 자비로 그 돈을 내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를 아예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출력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가 사업주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므로 불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전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을 좀 해줄 수 있으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도 지속성과 형평성 그리고 큰 에너지 정책 말고 이렇게 작은 소규모 발전소에 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메모로 써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말씀은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게 출력 제어 시스템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한테도 다 해야 된다는 거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똑같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요새는 아예 연결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죠. 이게 그 개통 연결이 지금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한전이
수전을 받을 수 없는, 전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뭐 호남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혹시 놀고 있는 게 있나 해서 막 뒤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이 방법은 어디, 지금 관련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후부 소관입니다. 이게 아마도 원래는 이 개통 연결 출력 제어 시스템을 개별 태양광 사업자 보고 다 새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은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접속만 하면 되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 지금 뭐 그렇게는 못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문제점 지적을 해 주시니까 좀 체크해 보고, 자동 우선 연결, 이거는 해놓으면 아마 그냥 낭비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이게 지금 송전 체계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송전 시스템이 다 부족해서 다 망가진 상태에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든 뭐 재생에너지든 생산을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막 좀 엉망으로 엉킨 상태예요.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또 다음. 네,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네, 자유롭게 충남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여성분의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회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근무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의원실에서 근무하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바 저희 충남 도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0대와 21대 대통령 대선 공약 모두 저희 충남 아산에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3년 2월에 이미 천안 아산역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였고 현재까지도 단대 치대병원, 충남 치과의사회, 천안시가 함께 법안 개정부터 부지 확보까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R&D 시스템의 부재로 글로벌 치의학 경쟁력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모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또 수많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고 또 부지 확보도 된 아산에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대선 지역 공약이었다는 건가요? 네, 우리 동네 공약에 있었습니다. 시군구 공약에? 네네네. 지방 공약으로 했어요. 충청남도 우리가 대선 때 지역 지방 공약을 다 냈는데 광역 기초까지 다 냈죠. 거기에 들어있다. 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거 맞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봐야지. 아니. 원래 공모하기로 아마 돼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복귀하는 이런. 네,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자료상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제출한다고 공약이 되나 그죠? 채택을 해야 공약이지. 그죠? 검토 중인데. 네. 어쨌든 이게 이쪽이 조금 상황이 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그 공모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같으니까 이건 잘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챙겨봅시다.
네,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카메라 앞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7개월 만에 뵙습니다. 5월 7일 날 후보자 시절에 청양에서 오셨을 때. 아, 그랬어요? 예. 저 어깨를 툭툭 쳐주셨. 아, 그렇군요. 이 손이 기억을 못하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오늘도 피켓팅을 하고 왔습니다. 지천댐 백주화를 위해서. 아, 저희가 댐? 예. 아, 네. 저희 이제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뭐 재자연화하고 연관되는데 이 댐을 상류 지역에 댐을 만든다는 자체부터 문제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무슨 댐? 지천댐이라고 합니다. 지천댐. 예. 그 지천댐을 백지화해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전에 김성환 장관이 댐 계획이 14개인가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 예. 그 중에서 폐기할 거, 그 다음에 재검토할 거, 진행할 거, 이 3개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저희는 후보지가 아니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중에 공론화 지역으로 7개. 검토 대상. 예, 검토 대상입니다. 그럼 검토 대상을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저희 장관님이 처음에 바뀌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 청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물은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거의 뭐 일반적 당연하지 그건. 저희가 희망을 너무 가졌고요. 지금도 이 과정에서 반대와 찬성 측에서 뭐 완력 싸움도 있었고요. 엊그저께 저희 대책위원장이 좀 다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와중에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접근돼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중앙정부나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알겠습니다. 재자연하고 아까 얘기하신 뭐 해양 뭐 치유센터나 모든 게 저희가 상류의 물이 깨끗해야 사실은 해양으로 갔어도 그 부분이 관광지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알았고 지천댐이 종전댐 계획된 것 중에서 백지화 대상 공론화 후 나중에 검토해서 결정할 대상, 보류 대상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진행 대상이 3개로 나눴고 이 보류 대상에 이게 지천댐이 들어간다. 여기는 아마 당연히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나눠서 갈등이 심할 거고 그래서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부 입장에서 그 추진할까 취소할까를 놓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할 거니까 일단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도 또 반대쪽 입장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끝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 공론화 과정에서 최선을 서로 다해 봅시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냐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서 양꿀벌과 함께 자연을 지키는 양봉인 이강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꿀벌들이 한 4억 6천만 마리가 돼요. 우리 충남에 굉장히 많죠, 숫자가. 이 친구들이 오늘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꼭 전달 좀 해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꿀벌이 사라진다는 얘기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자연이 어려우니까 사람도 어렵겠지만 꿀벌들의 아우성 소리가 제 귀에 아침마다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염치를 나이가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염치 불구하고 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꿀벌이 사라지는 그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매일매일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양봉인들이 이거를 살리기에는 참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꿀벌들이 왜 사라는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시고
첫째는 밀원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밀원수가 있어야만 꿀벌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그 꿀을 먹고 건강해서 우리가 바라는 화분도 주고 프로폴리스 주고 뭐 꿀도 주고 다 선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자연이 죽다 보니까 꿀벌들이 힘이 없어요. 지배를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드론으로 약을 자꾸 치다 보니까 이게 뇌진탕을 일으켰는지 치매 걸려가지고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통령님께 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매일 우리 여기 충남 도지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당진의 어기구 농해수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참 많이 도와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어기구 의원님은 11월 26일 날 네, 조금 줄여서 그 국회 소위원회에서 그 산에 이 밀원수를 심을 쓰는 그런 법안을 산림 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또 그 다음에 뭐죠? 그 상임위 다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소위는 국회 상임위에 또 통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우리 어기구 의원님한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거 어기구 의원님 작업한 거 아니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계시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 지역의 수장이신 김태흠 도지사님의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그럴 시간 없어요. 네. 자, 김태흠 도지사님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의견 감사합니다. 더 다음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끝에 있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주십시오. 네, 모든 분들께 또 발언의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하세요. 다른 분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 꼭 해야 되겠다는 분 많잖아요. 꼭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마이크를 괜찮을까요? 뭔데?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셨나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원래 지정된 사람이 하십시오. 아니면 저기 더 뒤에 있는 여성분께 해주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온 감정원입니다. 저는 충남 홍성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이 발전하려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네. 서류로 내면 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언 권리를 막 양도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시장도 아니고. 네, 저기요 이렇게 하면 좀 소란스러워지니까.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 젊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분,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발언을 원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충남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해군 장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군 내부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정책들과 경제는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립니다. 군 관련 제안입니다. 첫째, 해군 장교 복지, 인사 이동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해군 장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근무지를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있는 장교분들은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고요. 특히 함정 장교는 한 달에 절반 이상 근무를 나가는데 만약에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둘 다 함정 장교면 진짜 피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 군인의 현업 공무원 전환 검토입니다. 군인분들은 현재 비현업 공무원입니다. 수당을 현업 공무원분들보다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업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이 계시는데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셋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훈련 참여 여건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많은 장교들이 행정 업무 과정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훈련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야전 및 특수부대에서도 전투 훈련보다 비효율적 업무에 비중이 많아서 전투 관련 훈련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설 관리 등 작업 등 비전투적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넷째, 방산 군수 비리 근절 및 구조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특전사에 적합하지 않는 총기 도입, 가품 단검 진급 사례 등 군수 방산 분야 비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전사의 해외 기관 단총을 도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외 방산 기업으로 낙하산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전 사단 체계가 신속히 공유되지 않아서 새로운 장비나 정책, 시스템 등이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특전사 여단 규모가 너무 과도해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개인변 장비 품질이 떨어지는 점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비록 작은 시민의 목소리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우리 군 그리고 군인분들의 처우가 이제 발전이 되고 충남 지역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방부의 개혁 과제 중에 이제 처우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 비리 척결도 있으니까 요 얘기 잘 메모하셔서 그 정책 수립 시행에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사청장도 오셨는데, 하여튼 거기는 대규모 무기 조달 담당이긴 하지만 거기도 보니까 무슨 뭐 군사 기밀 빼돌려 가지고 처벌받았는 데다가 막 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거 잘 체크하십시오. 예. 크나 작거나 비리는 비리니까요. 네. 네, 저 끝에 노란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천안시의 서북구 천안시 성안읍에 지금 현재 새마을 분여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곳은 다른 게 아니고 천안시 성안읍에 위치하고 있는 종축장 1915년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축산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127만 평에 달하는 강활한 부지가 천안 지역의 팽창과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인 종축장 이전이 2018년 전남 한평으로 이전 확정이 되었고 23년도 해당 지역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축산자원개발부입니다. 천안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대통령님의 지역 공약 사항으로도 반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23년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후 지자체와 기재부 간의 개발 방향 이견으로 사업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남과 천안시의 국가산업단지를 순수 산단으로 개발하고 인근 지역의 뉴타운을 함께 조성하여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고, 기재부와 LH는 종축장 부지에 한정하여 복합 산단 개발을 통해 선도 사업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수도권과 연접해 있음에도 낙후된 천안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국가산업단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배후 뉴타운을 함께 조성하여 일자리만 아니라 정주 여건까지 모두 갖춘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천안 국가산단이 대규모 산업 용지를 반영한 순수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아울러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역 공약이라는 거죠? 네, 지역 공약. 맞겠죠. 아마 맞을 거예요. 저는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서 맞을 것 같고 저희 잘 챙겨볼게요. 네, 여기 연두색 안에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참여 기업을 하고 있는 조흥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참여 기업으로 그 정부 사업하고 지금 소용량 3.5kW짜리 태양광 인버터를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상용화해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4년 동안 인버터를 개발을 하면서 그 좀 정부의 좀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인버터라는 경우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다 보니까 그 기술 지원이라든지 뭐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 비용으로 다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부 장관님께서 AI라든지 뭐 로봇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전자라든지 하드웨어 부분도 좀 보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나라에 자체적으로 인버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10곳 정도가 있고, 대부분 대기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수입해가지고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KS 표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할 때 보면 그 제조하는 업체의 말보다는 그 수입하는 판매사들 그리고 협회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데, 지원은 못 해주시더라도 저희 그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조금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고시 공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상생, 지역 환원, 뭐 지역의 발전 도모라든지 해서 지역 업체를 조금 그러니까 참여하게끔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 지역 업체라는 기준이 본점 주소지만을 가지고 따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를 지자체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그 사업을 유치하고 나서 또 그거에 따른 그 2차적인 그 하도급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시 공고 사업도 그 지역 기준을 좀 단순하게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도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산업부 소관이에요? 산업부와 기후부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말씀드릴까요? 이걸 뭐 개별 사안으로 답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좀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나중에 잘 챙기십시오. 저게 지금 태양광 관련 발전 관련 부분은 사실 내가 전 정부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좀 소극적으로 또는 좀 네거티브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국내 산업 발전은 다 어려워지고, 거기서 그 틈새를 중국 제품들이 다 밀고 들어와서 아마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좀 국내 에너지 산업 발전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책과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각별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정책 방침도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고, 에너지 중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의 가장 핵심은 역시 우리는 태양광 아니면 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들은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어쨌든 요 부처에서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저런 지적에 대해서. 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앞줄 둘째 줄에 계시는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충남 사회서비스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저는 충남을 넘어서 제가 청소년 현장에서 약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현안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성함으로 삼행시로 제가 준비한 제안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법이 아주 다양해요. 좋습니다. 성함으로 운을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다 같이 저희가 운을 띄워도 될까요? 자, 하겠습니다.
이음체계 구축,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어지고 축적되는 국가표준 청소년 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보장, 단기 이슈성 예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예산 기반 확보입니다. 명확한 국가 책임 선언, 경기도 모델을 넘어선 전국으로 확장되는 국가 주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완성입니다. 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음 체계 구축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청소년 전화 1388을 기억하시나요? 네, 공약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전화 통합 콜센터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속도를 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7개 시도센터를 포함한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365일 24시간 고위기 청소년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40개의 상담센터에서 분산되어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통합 콜센터가 구축되면 상담 전문성, 위기 대응 속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국 이음 체계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이어지고 축적되어지는 국가표준 청소년 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보장입니다. 청소년 예산 구조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소년 예산은 청소년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업 단위별로 조각 예산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어 센터 운영 예산 구조가 복잡하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면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폭력 예산이 세워지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미디어 중독 예산이 편성되고 자살하는 청소년이 생기면 그에 따른 고위기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예방과 사후 조치 예방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전체 사업비에 증액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개한 사안마다 건건이 예산 소액으로 편성되는 조각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슈별 사업이 편성되더라도 얼마 남았어요? 네, 해서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마지막이 제가 이것을 지원한 진짜 이유입니다. 명확한 국가 책임 선언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지원과 인프라가 잘 돼 있기로는 전국에서 2번째라고 자부합니다. 충남이 2번째면 제일 잘 돼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통령님? 바로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좀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시설 시설에 추진하셨던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사업은 확대되었지만 인력이 늘어나거나 그런 곳은 거의 없는데 대통령께서 경기도 시절에 해주셨던 사업들을 전국 모델로 확산해 주신다면 학교 밖 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모델을 전국 표준 체계로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지금부터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지금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안 그래도 일부러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대전 통합 문제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우리 김경수 우리 지방시대 위원장도 일부러 바쁜데 모시고 왔거든요. 요 주제에 한정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몇 분 얘기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충남 대전 통합 관련입니다. 별로 의견들이 없나 봐요. 저기 연두색 입으신 여성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주시 정안면에서 사는 송연옥입니다. 저는 금강 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저기 미안합니다. 충남 대전 통합에 충남하고 명확하게 대전하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정한 것입니다. 규칙대로 하도록 중앙에 하겠습니다. 있는 남성분께 마이크 주십시오.
자, 이 통합 문제에 관한 의견들을 몇 분 들어본다고 네, 했습니다. 저는 청양군 대치면 972 2장을 맡고 있는 이성우입니다. 지금 광역화 이 통합 문제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네 제가 올이 한갑입니다. 그런데 막내입니다. 70. 저 한갑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네, 우리 동네가 지금 70세 이상 80세 어르신이 80%입니다. 자연 10년 이상 20년 뒤면 자연 소멸됩니다. 그냥. 그리고 광역화 돼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행정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자분 반대분 찬반이 지천댐이 찬반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 주셨으면 찬성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 반대하는 사람 없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님이 자 말씀하세요.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마시고 싶은 말씀하셔도 저는 안 하려겠죠. 대통령님이 너무 현다는 판단을 하셔서 딱 끊으시길래 너무 고마워서 반대하셨으니까 찬성 한번 해도 됩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 미래에 이 첨단 산업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전기물이 전기역 물을 먹는 하마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충청남도는 2030년 되면 물 부족 된다고 환경부하고 충남도지사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지역 주민을 찬성을 유도해서 우리는 찬성했습니다. 유도했어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의 첨단 산업, AI 산업, 물 부족은 걱정이 없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또 몇 분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쪽에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이 고향이고 예산에서 지금 현재 2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하원 시간까지 미루고 와서 너무 간절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주제도 꼭 할 말이 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대전의 자립도를 우리가 높여주는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전에는 발전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같이 통합이 되게 되면 대전은 자연스럽게 전력 자립도가 당연히 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 그리고 폐기물까지 폐기물 처리장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곳이 대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냐면 농촌 지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예산의 경우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 골목골목이 저희 또래에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 아이들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리단위로 들어가면 출생신고가 10년 동안 한 건도 없던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의 많은 농촌 지역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그것을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할아버지처럼 농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7살에서 10살까지 저희 큰애는 지금 12살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7살 둘째는 농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역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지역 소멸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광역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과 그리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행했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행정통합은 반드시 그런 지역의 소멸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단순히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말자 모르겠다 어떤 거예요? 말자입니다. 네, 다음 들어보죠, 맞아. 한 번 더 들어봐도 될까요, 대통령? 네, 좀 몇 분 더 하세요. 네. 저기 남성분, 네. 마이크 주십시오. 네. 홍성에 살고 있는 이돈입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대전시장님과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충청남 도민들의 지금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묻듯이요. 충청남 도민들의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시가 되나요? 통합도가 되나요? 통합특별시? 네, 통합특별시가 되면
통합시청사는 내포신도시인가요? 대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사실상 충청남도는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충남도청 소재지가 있는 내포신도시가 2013년도에 진행이 돼서 12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홍성읍, 삽교읍, 읍 단위에 걸쳐 있습니다. 인구 4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 부처, 국방부를 비롯해서 산업부, 농해수위, 수산부 쭉 상황을 보면 충청남도 내에서도 격자형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산안부가 비어 있습니다. 내가 몇 사람 좀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하니까 좀 요약해서 하시면 좋을 것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청남도의 그동안의 역차별, 세종시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세종시 있지 않느냐, 나머지는 패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좀만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자 말자 모르겠다 뭐예요? 예,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을 좀 밟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예,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살짝 넘어갔단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성분 마이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카야일 컴퍼니 대표 정호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충남 같은 경우는 바이오 클러스터 방식으로 대전과 충남을 연결시킬 수 있는 피지컬한 방식보다는 먼저 얼라이언스 방식의 그 바이오헬스 혁신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융합하는 방식의 지역 통합 정책을 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KTL인 천안에 와서 의료기기 관련한 인증심사를 받고 단국대 치과병원과 단국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임상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반적으로서 충남도 자체와 대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체 기반의 운영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충남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 경제가 저희 산업체를 통해서 대규모 인력도 저희가 사실 수도권에서 저희 연구원들을 지금 천안에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집값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천안이나 아산 쪽에 이제 연구소를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산업부에서 국가 R&D 산업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작년도부터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기업들한테는 융자 지원을 한다든지 관련한 기금을 조성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R&D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산업 기금이나 금융권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지역 상생 펀드를 통해서라도 피지컬한 방식의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먼저 기업들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이 가끔씩 농담을 하는데 충청도 말은 이거 들어도 이것이요 저것이요. 우리는 얘기하면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자는 것이. 하여튼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또 마저 좀 더 해보시죠. 더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끝에 있는 남성분, 뿔테 안경 쓴 남성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단국대학교 현직 교원으로 있고 지금 산업체도 헬스케어 산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충남의 천안에 살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여러 산업계와 더불어서 학계의 입장에서도 여러 대학들에 대한 이런 그 지역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찬성하는
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찬성해서 감았다는 뜻은 아니고 의견을 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이 지역의 그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의견 청취라던가 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지역 보건 의료적인 문제에서 이제 이런 인력 양성들을 같이 결합하는 이제 라이즈 사업단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이제 충남이 되게 천안이 되게 신기하게 이런 젊은 인구에 대한 유입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들에서의 연합을 해서 이런 학생들을 뭐 키울 수 있거나 혹은 이런 지역 보건의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체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통합되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높은 차원에서의 그런 연계 효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찬성입니다. 네. 또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남성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 아주 명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저는 일단 반대를 하고요. 저는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황성열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합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소멸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없는 데끼리 모여서 좀 더 확대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행정은 좀 더 촘촘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행정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점 광역화시킨다고요? 이거는 글쎄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도 단위를 없애는 게 오히려 낫다. 시군 단위를 좀 중역으로 묶어서 중앙정보와 지방정보 이렇게 중역으로 묶어서 가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 광역 그리고 균형발전 이야기해도 지금처럼 에너지든 뭐든 간에 수도권으로 쪽쪽 빨아가는 정책 계속 펼친다고 그러면은 쪽쪽 빨아가는 거친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송전선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가 계속 되는 한 저는 통합이든 어떤 방식이든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전제들이 약간씩 달라서 어쨌든 통합을 하는 건 국가 정책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로 쪽쪽 빠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더해주긴 할 거예요. 그건 방향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한두 분만 더 하고. 네,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요.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해와서 책을 많이 좀 접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대전 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 천안 아산 지역이 겹치는 부분들에서 버스를 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이라고 이렇게 천안으로 통합되어 있는 버스들은 이랑 아산으로 되어 있는 버스들이랑 정거장이 달라요. 그래서 10m 차이에 다른 정거장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버스를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만일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통합이 돼서 좀 서울과 같은 비슷한 식으로 교통 체계가 개편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서민들이 생활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편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적인 분에서 생각을 해도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충남 천안이 그런 잠재력이 많은데도 문화 이런 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뭐 작은 서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잘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게 통합이 되면 좀 더 서울같이 거대한 차원에서 그런 정보들 공유할 수 있는 체제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충남 통합을 찬성합니다. 저기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한 분. 자, 제가 정할게요. 네. 저기 저 왼쪽에 검은 옷 입으신 여성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축산업과 농촌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총합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귀농을 하지 않았다면은 찬성을 하겠는데 전 지금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은 도시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제 자녀에게 축산업을 물려주고 싶고 지금 6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도시가 된다면은 많은 민원 때문에 축산업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충분히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게 제가 오면서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니까 충남은 찬성률이요 뭐 50% 초반, 반대가 40%, 대전은 50% 간당 하는 것 같고 반대도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상태 같아요. 이게 어느 쪽이든 이유는 참 많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건 뭐 현실이고. 그러면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좀 단무지 스타일로 찬성 반대 모르겠다. 이거 손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러면 찬성부터 찬성한다는 이걸로 결정 나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하세요. 부담 없이. 여기서 결판 나는 거 아니야. 네, 찬성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결정 나는 거 아닙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반대한다. 네, 손 들어주십시오. 진짜 비슷비슷하네. 네.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르겠다도 중요한데 이제 추후에 결정을 할 거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진짜 비슷비슷하네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원래 통상적인 좀 관념에 의하면 난 모르겠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살짝 한쪽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던데 오늘은 진짜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이제 약속된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끝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할 일이 없어 어떡합니까?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하여튼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뭐 의견도 들어보는데 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 저도 즐겁고 좋습니다. 어쨌든 충청남도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이 충청남도 땅에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차별 없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나 또 정부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말고 조심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